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한때 이 분재계 쪽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가 요즘은 많이 뜸해진 노간주 한 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하지. 기억은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네. 그것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네. 예? 정리했어요. 아니, 이거 올해 정리를 안 해서. 아, 올해 정리했다니까. 그래요? 네. 요 과제 하나 정리했어요. 아, 지금 금세? 아니요. 미리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나무는 바깥에 분재 전시장에, 야외 전시장에 정리를 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놈은 세월이 시간이 문제예요. 요걸 갖다 해야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요 밑까지 이 앞에 요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 현지에서? 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왜요? 위에서 보여줘야죠. 위에서.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촘촘한 그 노간주 나무 가지 받아놓은 거 잘 못 보셨을 거리? 그러죠. 네. 이게 분재 시장이라든가 경매에서 봐도 해성한 나무들만 나오지, 이렇게 팍팍하게 다 가득 차 있는 이런 나무는 거의 나오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또 문제는 요즘 노간주가 경매에도 그러고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응? 이 경매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노간주가 인기가 시들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노간주가 한때는 인기가 좋았는데, 전주에 한국분재원이라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이분이 원래 선원이었었어요. 예. 선원이었는데, 이 섬을 지나가면서, 섬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섬에 그림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가 뭘까 하고 가서 봤는데, 그 나무가 노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원을 다 때려치우고, 노간주 분재에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거든요. 심지어 이 순창에 있는 용골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용골산에서 노간주 한 줄을 캐가지고, 옛날 얘기니까 자연보호네 어쩌네 요런 얘기는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노간주 하나를 가져다가 작업을 해서 키워가지고 부산에 계신 분하고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꿨다고 그래요. 당시에. 근데 이게 노간주가 네. 나무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소나무처럼 제가 봐도 소나무 만드는 것하고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노간주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이 있어요. 뭐요? 노간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따갑다. 네? 따갑다. 따갑다. 두 번째 또 따갑다. 세 번째 정말 따갑다. 노간주는 살입니다. 살이? 네. 이 노간주 사리처럼 이 사리를 만드는 나무 중에서 노간주 사리처럼 튼튼한 사리가 없어요. 딱딱하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노간주들이 여기에다가 사천이라든가 진백을 접목을 하면서 많이 품종 갱신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리가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이 사리가 웬만하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실생도 그래요? 실생은 모르겠어요. 실생은 모르겠고, 이건 자연산이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이 사리거든요. 이 사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큰 비가 많이 오잖아요. 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난리가 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쓰레기들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러죠. 그 쓰레기들이 딱 떠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 남아있는 이 나무 진짜 모난 돌들이 막 부딪히고 깨져서 조약돌이 된 것처럼 사리화돼서 남은 가지들이 전부 노간주예요.
그 노간주는 가져다 놓고 이게 붓을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단단하다 이거죠. 네. 엄청.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석회용합제를 바르지 않더라도 얘들은 진짜 주목살이가 1000년을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얘들은 한 1010년 정도 갈 거예요. 주먹살이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주목살이가 훨씬 단단하고. 그래서 그 뭐 때문에 이 노간주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로 이렇게 사리를 만들어 붙이고 노간주체 이 사리를 갖다가 뭐 그런 경우도 흔한데 얘는 예술적인 성품대로 성깔대로 오리지널 정품이죠. 일체의 그 덧댄 살이 없이 오리지널인데 이 나무로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그 기억하고 추억하고 차이점 아세요? 네?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억? 기억?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어제 겪은 걸 갖다가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억과 추억이 좀 더 길어? 오래됐다. 네. 근데 오래됐다라고 해서 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꽁보리밥만 먹었지. 기억입니까? 추억입니까? 그것도 추억이라 해야 되는 게? 예? 그것도 추억이라 해야 되는 게? 그 기억이에요, 추억이에요. 자, 나는 기억이라고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생각하고 싶어. 예, 근데 그때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꽁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넣어서 비벼서 먹었었다. 네. 그때 그것을 부족해가지고 배고파 하는데 그때 형이 나한테 한 숟가락 밥을 퍼줬다. 기억입니까? 추억입니까? 그거는 추억이요. 그건 확실히 추억일까? 자, 그럼 우리가 추억을 좀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한 사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추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만 기억해서는 추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죠. 그렇지.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되겠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그것만 했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추억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정서적 공감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우리는 추억이다라고 해요. 아니 근데 누가 국어 선생님 아니었었다고 할까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걸 왜 하냐고요? 네. 이 나무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서요. 뭐? 이 나무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처음 분갈이를 했던 것이 우리 딸내미 100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기만 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저렇게 이렇게 작업실이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 옆에 그 개수대 있죠. 그 개수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 나무 분갈이 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중간에서 이제 이 욕심낸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 이 정도 나무는 우리 20만 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귀한 나무. 그러니까 욕심은 내지만은 가격이 무거워가지고 예술에 남아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딸내미 나이를 대충 알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100일 때 이 나무를 분갈이 했던 기억. 그러니까 딸내미가 뭐라고 안 그래? 우리 뭐라고요? 아니 100일인데 지금 저 100일 잔치를 해야지 그 분갈이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네. 응? 뭐야? 그럼 이제 100일 잔치가 끝나고 했겠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꼭또 새벽부터 그랬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못 봤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나 굳이 믿으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아니 그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질 때 요 밑에는 사실 가위를 대지를 않았어요. 네. 손을 뜯었어요, 그럼? 이 노간주를 만들 때 이 가지 빽빽하게 만드는 방법이 네. 이 가지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네. 요 가지 끝에를 뭉치면 이걸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잠깐만. 가까이 봐서 여기로 보여주세요. 확대를 해줄게. 예. 자, 요 가지 한번 가지고 실어볼게요. 네. 요 가지가 새순이 나올 때, 네. 요 끝에 이렇게 뭉쳐진 것, 이게 펼쳐지기 전에, 네. 요걸 가지고 끝에서 요걸 이렇게 따면은, 요거만 이렇게 툭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요 나무는 시기를 놓친 거죠. 네. 시기를 놓쳤는데, 이 노간주를 갖다 항상 예쁘게 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따주는 건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짓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는데, 이 잘라줄 때도 입이 잘리지 않도록 이 입과 입 사이에다가 이 가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긴 것들을 계속 잘라줍니다. 요 작업만 계속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단이 만들어지고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그때 소재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를 갖다 20년 이상, 거의 30여 년 계속 이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촘촘해져가지고 요게 뭐라 그럴까, 단을 완전히 형성을 하면서 아까 여러분한테 이 화면 일단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세월이 갈수록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한순간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채울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 그때 이렇게 잘라줘 가지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손에 그 노간주는 이렇게 손에 잘 걸리는 데다 만들어 놔야 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새순 나올 때 뽑아야 되니까. 네, 새순 나올 때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여건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예솔지가 이제 이렇게 맘먹고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르면서 또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노간주는 이 반드시 크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예. 이걸 반드시 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드시 크지 않도록 요걸 갖다 계속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 안이고 바깥이고 이렇게 충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이렇게 가위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뺐음에도 이 나무가 굉장히 이 앞엔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갖다가 딱 철사거리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계속 먼지거리를 하느냐, 이렇게 새로 나오는 순이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다운 것이 좀 덜해요. 근데 이 나무가 인기를 잃어버린 이유는 이제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찌르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공포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안 따가운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 공포 근데 가지고 그게 공포라 그래? 그 해성도 지금 무서워하고.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네. 하도 저 촌에서 살다가 네. 껐떡하면 채니까 네. 그놈에 그냥 손, 발 막 이렇게 딴다고 네. 하도 쑤셔내놔가지고 예? 그게 트라우마로 사용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좀 그 어렸을 때 그 옥수수 먹고 한번 채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뭐 잘못만 하면은 그렇게 잘 채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그 바늘 찔리기 싫어가지고 도망도 댕기고 엄청 그랬었걸라.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야, 따가운 것을 싫어하길래 원래 피부가 연약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했더니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구만요. 아니 근데 피부가 연약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때 당시에 그 찔렸던 그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뭐 주사 뭐 이렇게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계속 이제 한 번 뭐 여기 주사 맞고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만지다 보면 계속 또 혜성 같은 경우에는 입이 뻣뻣하다 보니까 육성보다 콕콕 찌르는 그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공포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위장이 비교적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체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나는 잘 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제 기억 속으로 이렇게 체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시경을 보면은 위에 항상 염증은 있어요. 근데 왜 체하지 않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난 어려서 제가 지금도 옥수수 좋아하지만 그 옥수수 충청도 가면 옥수수를 농사를 많이 짓걸라. 다른 데서도 뭐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 강원도에서 더 많이 짓죠. 또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냥 그렇게 막 정신없이 먹다 보면 체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제 요 나무는 지금 이렇게 손을 조금만 봐도 사실 이렇게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조금만 손 보면은 금방 나무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예쁜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성목이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이 나무를 들고 나온 이유가 또 하나 다른 또 뭐가 있어요. 뭐 이 추억이라든가 뭐 기억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요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사리에다가 지금 이게 사리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자동 관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이 사리에다가 석유융합제를 칠했거든요. 석유융합제를 칠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나무들을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또 심지어는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조차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에다 포스타 칼라를 칠하래요. 흰색 물감? 예. 그래야 화역이 잘 보이니까. 예. 나 그 얘기 듣고 황당했어요. 이 사리에다가 그 석유융합제를 칠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건데, 그 포스타 칼라 칠하면 썩지 않습니까? 썩지. 그 칠하나 마나잖아요. 예? 칠하나 칠하나 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사리를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놨다. 예. 그 사리를 멋지게 해놨는데 사실 이게 자연목이 아니고 재래목의 경우에는 사리 처리를 해놓으면은 이 사리가 오래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오래 가는 것이 진백이라든가 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화 같은 경우는 금방 썩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푹 들어가. 예, 사리를 쳐놓으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좀 비교적 오래 가라고 거기에다가 뭘 칠하는 거니? 우리는 석유유황합제를 칠하잖아요. 근데 석유유황합제에서 하얀색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하얀 백색도 아니고 좀 하얗게 되려고 그러면은 몇 번을 칠해야 되는 거니? 3번 정도 칠해야. 3번 정도 칠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칠하고 나서 완전히 마르면은 더 칠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마르면은 또 한 번 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단 한 번으로 줄여가지고 하얗게 보이도록 거기에다가 포스타 칼라를 갖다가 칠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부감독님이 산 주목이 그러죠? 내 주목? 예. 어떤 주목? 저기 보면은 주목 하나가,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룩덜룩 해갖고 그 포스타 칼라가 벗겨져갖고 참 볼만해진. 이게 볼만해진 거야? 예. 한번 가지고 와서 자랑 한번 하실래요? 싫어요. 볼만하다는데? 볼만하다는 것보다도 예. 조금 좀 그려.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매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아닌 줄 알 건데, 이 포스터 칼라를 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바탕 하면 심정지 상태가 올 뻔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포스터 칼라를 예, 석화 유화합자에다가 이제 섞어서 예.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3번까지 칠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도 하더라고. 예, 그런데, 그 일본 동영상도 보면,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분자를 시작할 때는 석유 유황합자에다 뭘 섞었는 거니 송진을 섞었어요. 송지. 예, 오래 가라고. 그 오래 가라고 그러니까 이 석유 유황합자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이 송진을 칠하는 것, 송진을 붙여서 이렇게 칠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포스타 칼라를 갖다가 섞게 되면은 아무래도 석유 유황합제 원액을 원래 바르는 건데 그게 희석되겠죠. 그리고 하얀색만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를 갖다가 하얗게 보이면은 영상으로 볼 때 훨씬 돋보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의 눈속임이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얀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지. 예? 수성 페인트를 칠하지. 어? 그래가지고 아예 반짝반짝하게 그 위에다가 또 에나멜을 칠해가지고 니스죠? 니스를 칠해가지고 아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 왜 수성 페인트를 칠해? 유성 페인트를 칠하지. 유성 페인트를 칠하든지 오래가게. 예. 그 뭔 짓거리인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른 길, 원칙적인 것, 우리가 변칙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변칙을 구사해도 되지만은 그 원칙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 포스터 칼라를 칠해가지고 왔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포스터 칼라를 칠하면은 하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까지 받을 필요 없는데. 아니라니까 아까 심정지 상태까지 올 뻔했다니까요. 충격을 받아서 어쩌다 이런 분재기가 이렇게 됐지? 원칙이 아니다라는 걸 알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이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가지고 목적을 두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석유화합제를 바르는 목적은 사리의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얀색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얀색만 돋보이도록 거기에다가 포스터 칼라를 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존이 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씁쓸해지죠.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구입하신 주목을 보고 주목 보면은 군데군데 아주 낡은 집 천장 뜯어지듯이 그렇게 된 것 보고 저거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볼 때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그거 원칙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노간주처럼 혹시 이렇게 노간주처럼 진짜 이 석유화합제를 바르든 바르지 않든 이 뭐라 그럴까 사리가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히려 그 포스터 칼라가 물을 품잖아요. 그치요. 물을 품죠. 수성이니까. 그런 부분 썩는 걸 오히려 촉진해버려요. 그럼 판살이 빨리 되겠네? 예? 판살이 빨리 되겠네? 판사리가 빨리 된다고요? 판사리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리에 구멍이 날 거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냐면은 그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이런 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 주목들 있잖아요. 예. 그 주목들이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고 그 죽은 자리들은 이제 오랜 시간 또 지나가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예.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하얀 백골처럼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노수 거목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 사리가 오래도록 보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석유융합제를 썼잖아요. 네. 석유융합제를 썼는데 그 하얀색만을 강조를 해서 거기다 포스타 칼라를 바른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건 뭐 심각할 필요 없고. 심각할 필요 없습니까? 네. 저만 그렇게 안 하면 된가요? 그거는 아닌데 이제 원칙을 알고 이제 그 뭐시기 하다 보면은 한두 번 그렇게 하고 이제 썩어 들어가면 또 석화유화제 바르고. 요즘 세상이 좀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쉽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그 뭐랄까 원리 원칙에서 어긋난 그런 일들이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무도 원칙대로 필요 없는 가지는 자르고 해야 되는데 경매에 사는 가끔가다 사는 거 보면 나는 모양이 입서가지고 샀는데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에 들대면 뼈대기밖에 안 남아. 그래서 지금 소재 전문가 타이틀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지. 아니 인부들에도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이 규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갖추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시간에 그냥 모양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무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즐겁습니까? 짜증납니까? 어떨 때는 즐거울 때가 있고. 어떤 때 즐겁죠? 일단 웬만큼 된 것 중에서 그래도 몇 개만 자르고 철사를 잡아놓으면 이쁘면 만족하고. 아니면 뭐 자르다가 보면 이게 뼈대기밖에 안 남네. 짜증나고. 근데 우리가 분재를 갖다가 짜증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 짜증을 내는 요소를 만들거나 유발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재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분재를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분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뭐 스트레스는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한 2, 3년이면 완성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한 10년 뭐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또 나무 꼴이 되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희 부감독님은 저런 태도를 갖다가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놀면은 나무가 꼴이 된다. 근데 나는 이제 어째서 그러는지 갈수록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그래서 이제 치매인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나는 당장 그 용돈 내에서 뭐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거 때문에 남는 돈으로 담배밖에 안 피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이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 일단은 사업인데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그래도 한 뭐 늦어도 2, 3년 뭐 분갈이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 3년 뒤에는 뭐 팔아야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나무가 안 팔렸다라고 그래서 조바심 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보면은 종종 이렇게 일이 끝나가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다 마무리 됐죠. 근데 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따면은 쉽게 갈 일을 지금 이 미루는 통에 지금 시간이 엄청 지체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랬는데? 예? 누가 그랬는데? 시간. 왜 시간에 선생님이 안 한 거지? 이걸
이 나무를 지나가면서 저거 촬영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해놓고 한 달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가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정교하게는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빨리빨리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지금 사실 이게 집에서 관리할 때는 그러지만은 요 껍질 같은 경우 벗겨가면서 봄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요 깔끔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껍질 이렇게 살살 벗기면은 상처가 있는. 지금 안 나게 지금 잘 벗기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해서 만들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가까이 확대 좀 해주세요. 이 물줄기가 여기 사리 부분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죠. 네. 물선이 엄청 오래된 거. 아니, 요게 지금 나무 세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재에서부터 이 나무가 화분에서 이렇게 굵어지면서 물줄기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되거든요. 곧 띄어가지고 심어도 되겠는데, 그 산이 띄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요소가 되는데 대부분이 무시가 되죠. 이 가격 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됩니다. 그만큼의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간주 수북에 우거졌던 거 한번 언제 대대적인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왔더니 나무가 조금 약간 흐트러진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따가운 것만 싫어하지 않으면 정교한 철사거리를 맡겨가지고 완벽한 예술품으로 승화를 시키겠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하루빨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키우는 게 잘못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줄기의 흐름, 가지 배열, 그 다음에 단어 형성, 그 다음에 사리, 그 다음에 이 사리하고 이 줄기하고 그 어떤 오랜 세월, 그 살아온 세월의 그 두께, 이런 것들 모두 감상 대상이 되는 예술의 명품 중에서 오늘은 노간주 한 주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기 수간부 쪽 치목을 딱 따면 저 소품 하나 기가 막힌 거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오히려 지금 치목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모승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